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잠깐 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세상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집중력 상실의 시대에 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2.8초. 이게 무슨 시간이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집중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네, 따로 2.8초의 문제.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숫자가 아니에요. 이 짧은 순간이 우리 일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미시간 주립대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가 컴퓨터로 막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데 딱 2.8초짜리 알림창 같은 게 잠깐 떴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실수할 확률이 무려 2배로 뛴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그 방해가 4.4초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2초도 안 되는 차이잖아요? 그런데 실수할 확률은 4배까지 치솟습니다. 와, 진짜 단 몇 초 때문에 하던 일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문제인가? 내가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요, 우리의 관심을 뺏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야만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거대한 관심 경제 시스템 안에서 계속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적을 알아야겠죠. 대체 왜 우리 뇌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그 뒤에 숨은 방해의 과학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인데요. 이 친구 사실 두 얼굴을 가졌어요. 원래는 우리한테 동기부여도 해주고 목표를 이루면 잘했어 하고 성취감을 주는 착한 보상 엔진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앱이나 SNS는 이 도파민의 다른 얼굴, 바로 중독의 고리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알림, 좋아요, 끝도 없는 스크롤, 이런 짜릿한 자극으로 우리를 계속 덫에 가두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왔던 게 하나 있죠. 바로 멀티태스킹의 신화. 나는 멀티태스킹을 잘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뇌는요, 절대로 여러 일을 동시에 못해요. 그냥 이 일, 저 일 사이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이걸 작업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뇌를 엄청 피곤하게 만들고 효율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자, 보세요. 하버드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딴 생각하면서 보낸대요. 멍하니 있거나 다른 걱정을 하거나.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때 우리의 행복감은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건 그냥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좀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혼란 속에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집중하는 하루를 위한 청사진,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시간 관리 매트릭스입니다. 아주 강력한 도구죠. 모든 일을 중요한가, 그리고 급한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4칸으로 나누고 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자, 이 4칸 중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길게 봤을 때 진짜 만족감을 주는 일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곳이기도 해요.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저기, 2, 4분면.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들이죠. 운동, 공부, 미래계획 같은 거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자꾸 미룰까요? 단순 긴급성 효과라는 것 때문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급한 일을 처리하면 뭔가 해낸 것 같은 짜릿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 값싼 쾌감에 중독돼서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기죠. 여러분의 집중력을 지켜줄 개인용 도구함, 집중력을 되찾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기는 정말 강력해요. 이름은 if then planning. 만약 뭐 하면, 그러면 뭐 한다는 건데요. 이게 거의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목표 달성률이 2~3배나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데도 최고고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여기 예시를 보세요. 만약 if, 집중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then 5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 미리 뇌에 프로그래밍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죠. 일종의 자동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나쁜 습관에 빠졌을 땐 그 정반대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둘째,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이런 생각, 즉 매몰 비용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세요. 내 안에서 끌어나오는 동기가 가장 강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4가지 마음가짐만 있어도 훨씬 단단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력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할 단 하나는 뭘까요? 무려 80년 동안 진행된 하버드 연구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80년 동안이나 따라가면서 연구했어요. 대단하죠? 연구진이 찾으려 했던 건 과연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였어요. 돈? 성공? 명예? 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요. 너무 단순해서 허무한가요? 하지만 이게 80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좋은 관계가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전부였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마음의 위안이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는요, 진짜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뇌 기능도 좋게 합니다. 반대로 나쁜 관계는 말 그대로 독이에요. 심지어 싫어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6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직장에서는요, 딱 한 명, 믿고 의지할 동료가 단 한 명만 있어도 만족도가 확 달라진다고 해요. 그런 동료가 있는 사람은 만족도가 61%인데 없는 사람은 23%에 불과합니다. 2배가 훨씬 넘는 차이죠. 정말 큰 차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집중력은 우리 시간의 화폐라는 것. 돈을 허투루 쓰지 않듯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산인 이 집중력을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에, 성장에,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겠죠. 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